자, 서부 지원은 진짜 붉은 사법부인가? 맞습니다. 여기 지원장을 정계선이가 했었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늘요, 마구마구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한동훈이처럼.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 벌써 다 됐다. 영장이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서부 지법에다가 냈다. 그러니까는 너무 놀란 거죠, 기자들이. 어저께 체포 이 적부심이 이제 기각됐는데, 그리고 48시간, 그 시간이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뭘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번갯불에 콩고 먹으려고 무슨 이거 뭐 콩코드 탔나 막 이런 이제 기자들의 막 의아심, 불만 해도 진짜 너무하네. 아, 저렇게 그냥 홀딱 벗고 뛰어야 되나?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 불법을 감행하면서 서부 지원에다가 찔러 넣었고, 그 다음에 공수처의 목표가 오늘 아침부터 막 영장 청구한다, 서부 지원에다 벌써 뭐 보냈다, 완료했다. 이게 이제 뭐 이 점심께부터 마구마구 나온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순영이나 서한미, 서부 지원의 영장 전담 판사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수처에서 영장 쓰는데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읽으면서도 이게 뭐야? 이거 정말 끔찍하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좀 고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뒤집어 엎어지고 하느라고 결국 여러분 오후 5시를 넘겼습니다. 공수처에서 아마 땅을 칠 겁니다. 땅을 쳤겠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지들이 영장 이 구비하는 거, 이것도 실력이 안 된 건데요. 그래서 오후 5시가 땡 하고 넘겼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구속 영장은 주말에 담당인 판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은경 판사가 이 주말 담당이기 때문에 차은경 판사가 이 구속 영장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우리 조윤현님에 이어서 또 참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그 시간을 맞추려고 말하자면 무리수를 둔 겁니다. 이 꼼수를 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순영한테 받으려고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무리를 했는데 너무 실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여러분 안 된 겁니다. 이것도 이 영장도 청구하는데 이거 실력이 필요한 거죠. 이 노무현이 왜 대전 지원에서 판사로 갔다가 변호사로 바꿨겠습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판결문을 못 쓴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이 대통령 대신 매번 그 위에 있는 상사 판사분이 써주시다가 그 판결문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노무현군 당신은 이 글보다 이게 잘하니까 변호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본인도 자기 실력이 없고 이러니까 버거웠겠죠. 그래서 이제 판사에서 변호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죠. 정수님께서 또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민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점을 아주 냉정하게 짚은 겁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에 이런 무법적 폐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이. 그 대표죠. 유창훈이, 김동윤이, 신한미, 그리고 소준섭까지.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딱 떨어지게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진이 그렇게 자꾸 떠오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때 이제 에이펙 회의 때 난리를 치고 한동훈이가 뭐 김건희 여사는 뭐 모든 활동을 정지를 해라 이러면서 정말 GX 발광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를 가면서 혼자서 가는 장면입니다. 이 트랩을 올라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가슴이 기가 막히고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자, 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제대로 된 이 영장 심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로운 등 다시는 우리가 보지 않도록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게 합시다. 자, 소준섭이가 체포영장 이 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이유를 씁니다. 근데 소준섭이가 쓴 게 딱 이거라고 합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 정말 이거는 무성의의 극치고요. 오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 체포 적부심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물론 구구절절히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훈이가 거의 뭐 한쪽에 가깝게 쓴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뭐 주절주절이 자기도 이제 떳떳하지 못하니까 영장 교사는 입증됐지만 뭐 방어권 어쩌고 저쩌고 도주나 증거 인멸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도 보통 2문장 정도에 걸쳐서 3문장 정도는 씁니다. 왜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쓰는데 이 소준섭이는 체포 적부심 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 그냥 이유 없다고 한 거예요. 이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됩니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붉은 귀족의 오만함이죠. 붉은 사법부, 다 자기들이 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귀족들은 김정은이 같은 이 백두혈통, 뭐 김일성대학, 김책공대, 또 빨치산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붉은 귀족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자 분들을 잘 아니까 제가 아는 탈북자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굉장히 층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북한에서 그래도 이제 엘리트 계층이 많고 왜냐하면 그렇게 도망 나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 어느 정도 이 수준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 탈출 비용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붉은 귀족들도 북한에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대부분 북한에서 갖고 있었던 사치용품, 뭐 폐물, 귀금속, 그 골드바, 그리고 명품들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활을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매우 상류층의 생활을 하는 탈북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가갖고 또는 아주 파인 레스토랑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최고급 요리 먹고 그 얼마나 북한이 상류층들이 돈을 많이 갖고 네 바로 이런 것과 이런 사람들을 붉은 귀족이라고 북한에서 얘기하는데 이 서부 지원이 바로 그런 붉은 사법부, 붉은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서부 지원에서 또는 이 김명수와 같이 그 김명수 딸랑딸랑이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때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이로운 우리 편이니까 석방 우리 편이니까 선고유예 이렇게 했던 판사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면은 그냥 노무현이 하고 문재인 때 국가소송 사건을 다 미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 시뻘건 이 몇몇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 엘모 로펌, 네? 그리고 뭐 지평 뭐 어쩌고저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양재 이런 데는요. 그냥 나라에서 하는 너무나 이거는 저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다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사법부는 붉은 무리들이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 변호사들은 이 붉은 변호사들은 귀족이 되고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돈을 이제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런데 실력들이 없는 거예요. 왜? 뭐 칼을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에 저도 이제 제가 몸이 컨디션이 조금 나아졌다 이러면은 이제 음식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칼이 묻으면은요, 뭐 썰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보고 칼을 갈아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늘 칼을 이제 떨어뜨리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손에 이렇게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요. 모든 암 환자들은 이렇게 항암의 결과라서. 그럼 뭘 잘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냥 칼을 줄 때는 그냥 콕 쥐고 이제 뭘 써는 거죠. 그런데 칼을 가니까 확실히 잘 썰리고 힘도 덜 들고. 근데 저 붉은 귀족들, 붉은 변호사들, 붉은 사법부 얘네들은 칼이 묻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노력이 능력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죠. 노력이 실력이기도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소준섭이가 얼마나 노력을 하지 않는가를 이 한 문장에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 이 붉은 귀족들. 그렇죠. 뭐 강금실이가 지평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빚더미에 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그냥 강금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뒤에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때까지 엄청나게 그 지평에다가 사건을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쪽에 있는 변호사들은요. 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여러분. 다 60평대, 70평대. 아니 판사 월급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죠? 이상하죠, 여러분? 정계선이도 이 탈세를 하려고 60평대 그 초호화 빌라에 살면서 방 한 칸과 화장실, 방 2개와 화장실을 자기 어머니한테 전세 임대를 줬죠. 이게 어머니한테 이제 돈 받은 5억 원. 이거를 받아갖고 이 증여세를 탈루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미선이는 맨날 주식창만 들여다봐가지고 뭐 OCI를 비롯해가지고 자기네가 담당을 했던 사건의 주식을 남편하고 그냥 이렇게 가두리 양식을 한 것처럼 그걸 또 이렇게 걷어들이질 않았나. 좌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왜 좌파를 하느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이 따라오니까. 돈이 되니까 좌파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몇몇 이제 변호사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헌재의 분위기, 그 다음에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헌재의 그런 분들 분위기 이런 거 아는 분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명망이 있는 이 연조가 오래되고 또 정부 기관에서도 일해보신 경험도 있고 하여튼 좀 대단한 변호사님 몇 분하고 제가 짧게 좀 오늘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를 여러분께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동시에 사법 심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밑에 깔고서 그런 다음에 사법 심사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헌법재판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면서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내란죄를 뺀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거는 헌재가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된다. 헌재가 각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헌재가 이걸 각하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너무너무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헌재가 이렇게 이미선이가 수사 기록이 말하자면 진본이 아니라 사본을 받은 거는 괜찮다고 헌재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증인도 말하자면 민주당 쪽에 증인은 다 받아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한 증인은 받아주지 않고 이러는 거. 이렇게 무리수두면 안 된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면 헌재는 해산하는 것밖에, 헌재 공중분해하는 거, 없애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와,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헌재에 아는 변호사 출신 뭐 이런 아는 분들이 좀 가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헌재에서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처음에 이 헌재 분위기를 보니까 무조건 인형이다. 그래서 기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분위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 헌재 내부에서 아주 변화가 있다.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그냥 신속 재판 빨리 헌재가 결판을 내야 된다. 이러던 때서 아주 미묘한 그러나 이 바닥에서 스물스물한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이분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나름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지율이 50% 넘기면은 절대로 탄핵 못한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넘는 거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고정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50%만 넘으면은 절대로 탄핵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지지율이 깡패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지지율이 모든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개인 지지율,
윤 대통령 지지율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처음에는 뭐 탄핵에 대해서 뭐 80%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 인용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지금 56%로 뚝 떨어졌어요. 거의 뭐 24%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기각해야 된다고 막 그 오차범위 안에 비등해지면은 탄핵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전화 붙잡고 여론조사, 뭐 홍보 이러면 무조건 이제 받아주셔야 됩니다.